네, 반갑습니다. 노원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윤종농입니다. 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줌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줌에 방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좀 기다리는 상황이겠지만 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줌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스마트폰으로 줌에 참여하는 방법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화면 크기 정도로 수업에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줌을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지금 연결해 놨거든요.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회의를 지금 한 개 개설해 놨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지메일로 회의 아이디를 이렇게 보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보내놓은 메시지에는 날짜, 개설된 날짜, 교육이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줌 회의 참가를 위한 URL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 아이디 10자리 숫자와 암호를 직접 입력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참가, 링크 참가라고 하는 버튼 아래쪽에 이제 URL 인터넷 버튼을 눌러서 열게 되면 이렇게 줌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열리게 되고 회의에 바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의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로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봤던 인터페이스와 줌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뭐가 다르냐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얼굴이 제 지금 스마트폰 얼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얼굴이 제 스마트폰, 제가 지금 참여한 얼굴이죠. 참여자, 본인의 얼굴은 작게 나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발언자의 얼굴, 강사님의 얼굴이 가장 크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아무 메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빈 공간을 빈 공간을 한 개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메뉴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메뉴는 컴퓨터에 있는 메뉴를 조금 압축해서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디오 참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버튼이 바로 이건데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오디오 참가를 보통 안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소리가 안 들려요 라고 하면 빈 공간을 한 개 손으로 터치하고 오디오 참가 버튼을 눌러서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 버튼을 꼭 눌러야지만 참여자의 목소리도 선생님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도 학생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아까 아래쪽에 있던 오디오 참가 버튼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소거 해제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이 말하고 있는 소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중지 버튼도 컴퓨터에서 기능과 똑같이 중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 메뉴에 보시면 콘텐츠 공유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화면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학생들도 본인들의 자료를 공유하면서 회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참가자 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보기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얼굴, 영상은 나가지 않고 참가자의 메뉴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보기, 초대 버튼 눌러가지고 연락처에서 초대 보내기 또는 링크 복사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제가 눌렀던 그 링크가 복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더 보기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반응하기가 위에 있죠. 그 반응. 손뼉치기 하면 제 얼굴 옆에, 화면 옆에 손뼉치기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또 다른 반응으로는 이렇게 최고다 이런 메시지를 학생들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 버튼을 눌러서 보면 줌 기능을 할 때 오디오를 통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긴 하지만 채팅이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채팅 기능을 눌러서 보면 공유되고 있는 화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채팅창만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채팅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스마트폰보다는
보다는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했을 때 채팅으로 참여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핸드폰도 이렇게 채팅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방법은 몇 가지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마우스 옆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넘기게 되면 다른 메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명 같이 보는 갤러리 보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넘겨서 이렇게 보고요. 다시 선생님만 보기, 발표자 보기는 다시 옆으로 쓸어 넘겨서 이렇게 발표자 보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뉴는 탭하고 말하기 기능입니다. 이거는 안전 운전 모드라서 운전을 하면서 만약에 수업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요 기능으로 이게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우선 접속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렸고요. 참여자들이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그런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접속하는지 꼭 확인하고 이해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회의 나갈 거고요. 다시 접속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에 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여기서 참가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서 아까 거기 10자리 숫자 있었잖아요. 10자리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참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의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중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 버튼을 지금 바로 누르면 아까 학생들이 다시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통화 누르게 되면 아까 메뉴에서 보셨던 것처럼 왼쪽 하단에 있는 오디오 참가 메뉴가 없어졌죠. 그리고 바로 음소거 해제 메뉴로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컴퓨터로 지금 가서 다른 메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 중에서 굉장히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바로 소회의실 기능입니다. 소회의실 기능. 소회의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가 나오고요. 참가자 2명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3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한 10명 정도가 있으면 참가자 10명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수동으로 저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2개 열어서 회의실당 1명씩 저는 보내겠다. 그래서 회의실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소회의실이 2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름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소회의실 1번은 무슨 팀 회의실, 2번은 무슨 팀 회의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할당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선택 이렇게 선택을 진행해서 선택을 진행한 다음에 아래쪽에 옵션 보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보기 버튼은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회의실 열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모두 다 작은 소회의실로 다 이동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언제든 메인 세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지금은 메인 세션에 저희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회의실로 갔다가 자기가 거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그냥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체크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다음 이후 자동으로 소회의실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너희끼리 우선 토론해봐. 팀별로 나눠서 토론해봐. 선생님이 시간 정해줄 거야. 5분 후 또는 10분 후에 너희 다시 메인 세션으로 돌아오면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지만 학생들이 시간을 잘 안 지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10분 후에는 그냥 자동으로 메인 세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시간 설정 기능이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회의실이 닫힐 때 학생들이 갑자기 넘어오면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카운트다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0초 전 또는 1분 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메인 세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체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1분 정도로 해서 소외실을 개설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모든 참가자가 소외실에 초대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지금 이 메인 세션에서는 저 혼자만 남게 되고 나머지 참가자는 다 여기 있는 소회의실 세션으로 넘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사기 때문에 다른 소회의실에 다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소회의실 1번에 참가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제가 접속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소외실에서 나가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시 메인 세션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학생들을 좀 기다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소외실 2번 소외실에 참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회의실 이제 1분이 지났네요. 모든 소외실이 닫힙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네, 소외실이 닫히면 자동으로 학생들이 다시 화면으로 메인 세션 화면으로 돌아오는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에서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 화면 공유를 통해서 PPT를 공유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소회의실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끼리 토론을 시키고, 그 토론이 끝나면 다시 메인 세션으로 돌아와서 그것들을 발표한다든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